그러면 학폭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저희가 지목받고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거 같으세요? 정말 사실관계 파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학폭으로 신고를 당하면 우리 아이가 정말 억울한 경우도 많긴 많거든요. 요즘에 정말 신고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까운데, 아이를 학교에서 불러서 바로 진술서를 쓰게 해요. 근데 그 진술서 내용을 부모가 몰라요. 아이가 쓰고 나면 반드시 복기를 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왜냐면 뒤에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시더라도 아이가 썼는 거는 저희는 이 학폭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학교와 전담 조사관과 지원청의 위원들은 다 그걸 보거든요. 아이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가겠죠? 그럼 그 진술이 계속 오염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같은 거를 굉장히 낮게 보기도 하고 좀 안 좋게 보는데, 최초에 작성했던 그 진술서를 반드시 아이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너 뭐라고 썼냐? 그리고 학교에서 피해자가 말한 대로 가해자한테 쓰라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 슬프다. 근데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것을 아이들은 몰라요. 그럼 선생님이 쓰라는 게 완전 틀린 말이 아니면 이 쓰는 행위가 나중에 본인한테 미칠 영향을 모르고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뒤에 다시 또 진술서를 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학부모 진술서는 집에 와서 어머니가 써가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데 아이가 썼는 거 계속 모르시거든요. 무조건 첫 번째는 신고 당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쓰고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진술서 썼는지 물어보고 그 진술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집에서 한번 더 써보도록 하시고, 사실관계 파악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애가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애한테 괜찮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애가 편안한 상태에서 애가 기억하고 있는 거를 빠짐없이 부모님한테 편안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게 우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못해요. 모든 아이들은 내가 유리한 얘기만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가 이 아이한테 뭔가를 했어 라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학폭 사건을 하다 보니까 사실 소년범 사건도 워낙 많이 해서 가정법원에도 자주 가는데요. 그 사안의 크기를 부모님들이 모르세요. 저는 항상 상담할 때 아이 같이 오면 부모님 잠시 나가 계시라고 하거든요. 따로 얘기를 해보면 또 다른 것들이 나와요. 우리는 또 사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사건은 반드시 이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게 있거든요. 네, 요즘 성 관련된 사건도 많고, 아이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님한테 절대 못할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 그래서 그거를 피가해자 막 이렇게 됐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얘기를 누군가 제3자를 통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아이를 다그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다그치면 더 숨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 아이가 하는 얘기가 반드시 우리 아이를 뭐 모함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없는 얘기가 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도 과장을 했을 거기 때문에 진실은 아닌데 어쨌든 관련된 단초가 있어요.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점점 교묘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피해를 입든 가해자가 되었든 증거를 확보해 놓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 좋은지 궁금하거든요. 증거가 너무 중요하고요. 요즘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증거를 좀 많이 보려고 한다, 지원청도. 그리고 학교는 왜 CCTV 안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CCTV가 있는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놀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식당 CCTV나 길에서 일어난 건 요즘 CCTV 다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확보를 해오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고요. 확보가 되면 그걸 증거로 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친구들의 진술도 다 증거가 됩니다. 너 이런 일 있었는데 괜찮아? 이런 걸 이제 카톡으로 받은 친구들도 있고, 누구 때문에 힘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SNS 관련된 사건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요즘 단톡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근데 문제가 학교에서 이거를 딱 인지를 하면 학교는 뭐랄까요? 무조건 나가기 해서 그 자리에서 다 폭파시켜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안 했을 수도 있고, 계속 나가기를 하고 싶은데 나가면 다시 초대받고 나가면 다시 초대받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단톡방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거든요. 또 다른 가해 행위를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우리 아이가 정말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걸 무조건 나가게 해서 모든 증거를 없앤다? 이건 오히려 우리 아이한테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캡처를 하고 없애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형사사건이 돼도 포렌식 해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무조건 폭파하고 없어지는 거, 이거는 약간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저희가 이제 성폭 사건 중에 하나를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도 똑같았어요. 나가기. 근데 얘는 너무 억울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 포렌식만 거의 업체한테
한 5군데 맡기고 포렌식 하는 모든 자료가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인데 얘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행히 그때 포렌식이 좀 잘 돼서 여러 자료를 해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그냥 나가기만 안 했으면 쉽게 받았을 무죄를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을 거친 거죠 사실. 변사님 궁금해하는 어머니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말씀. 아이들의 다툼은 아이들 선에서 해결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께서 오시면 지금 겪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왜냐면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내 인생에 정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이 일을 겪는 게 좋다. 그죠. 고등학교 가면 이게 진짜 인생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겪었을 때 극복도 해보시고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부모님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내 아이와 나와의 관계식을 확인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문제를 최초로 파악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쉽게 학폭 신고를 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시는 분들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학폭을 한번 신고한 아이들 옆에는 아이들이 가지 않습니다. 쟤는 뭘로 신고할지 모르는 애 라고 해서 또 계속 그 아이를 피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오히려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시고요. 특히 중고등학생은 저는 무조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아이랑 얘기를 해보고 정말 이 학폭 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지, 만약에 신고 당했을 때 너무 억울해서 마폭 신고를 하고 싶은지, 피해자도 경찰에 신고하시면 고소인 조사 가셔야 되거든요. 과연 우리 아이가 학폭 말고 또 경찰에 가서까지 이 피해 진술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걸 진정 원하시는 건지 이걸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 아이한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아이는 학폭을 그만하길 원하는데 부모님이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분쟁이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자리 해주셨거든요. 이 깊은 얘기 우리 듣기 어려운데 김민정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